퇴근 후 집에 오니 방 안이 적막했다. 씻고 나서 와인 한 잔을 따르긴 했는데 TV 소리조차 따분하게만 들렸다. 아, 심심해 죽겠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웃음 섞인 투정이었지만 사실 그 안엔 묘한 갈증도 함께 담겨 있었다. 침대에 엎드려 휴대폰을 뒤적거리다 문득 광고에서 본 적 있는 앱이 떠올랐다. 랜덤 채팅. 낯선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다니 뭐 심심풀이로 딱일 것 같았다. 나는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사실 이런 충동적인 선택은 나답기도 했다. 앱을 켜자마자 화면엔 수많은 프로필이 쏟아졌다. 닉네임도 사진도 시시했다. 안녕하세요. 심심해요. 같은 문구들이 줄지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몇 개를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했다.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지루해서 하품이 나왔다. 에이, 다 거기서 거기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화면을 내렸다. 그러다 갑자기 눈길을 잡아 끄는 한 줄을 봤다. 낯선 사람이 더 궁금하지 않아요?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드디어 재미있어질 것 같은 느낌. 흔히 볼 수 있는 심심해요 같은 말과는 달랐다.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정면으로 던지는 말이라니 뭔가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그렇죠. 낯선 사람이라 더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실 내 안에서 일렁인 건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었다. 모르는 사람, 얼굴조차 알 수 없는 상대. 그 자체가 묘하게 짜릿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상상이라. 그쪽은 뭘 상상하는데요? 나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이건 지루할 틈이 없는 상대다. 그건 쉽게 말해줄 수 없죠. 더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겠죠? 대답을 적으면서 내 속마음은 이미 들떠 있었다. 대화는 곧장 깊어졌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시시한 에피소드, 내가 좋아하는 술과 음악, 그리고 가끔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내 고백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대답을 놓치지 않았다. 오히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더 파고들었다. 낯선 사람이라 소식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쪽 얘기 계속 듣고 싶어요. 그의 말에 괜히 심장이 빨라졌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치 이 방 안에서 두 사람만 숨을 섞고 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랐다. 왜 이렇게 더 말하고 싶지? 스스로 놀라웠다. 무료함을 달래려 까내빌 뿐인데 나는 지금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와의 대화는 이상하게 단조롭지 않았다. 말끝마다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여운을 남겼다. 그러니 나도 조금은 더 솔직해져도 괜찮겠지. 근데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은근히 짜릿한 거 아세요? 내 손가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렇게 눌러버렸다. 사실 그 한 줄에 담긴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내 안쪽에서 끓어오르는 뭔가였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짜릿하다라 그쪽은 그 짜릿함을 즐기는 편인가요? 안면 두려워하는 쪽인가요? 나는 피식 웃으며 몸을 침대에 더 파묻었다. 그가 두려움을 꺼낸 게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글쎄요, 보통은 즐기는 편이죠. 근데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럼 지금은요? 그의 답장은 짧았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일부러 더 장난스러운 톤을 골랐다. 아직은 반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계속 대화가 이어지면 100% 즐길지도 몰라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내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화면 위에 읽음 표시가 떴다. 그럼 제가 그쪽을 100% 즐기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방 안은 조용한데 마치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귓속말을 속삭인 듯한 기분. 나는 화면을 덮어놓을까 고민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시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었다. 도망칠 수가 없네. 묘하게 매력 있어. 나는 와인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화면을 닫을까, 대화를 멈출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럼 제가 그쪽이랑 대화를 얼마나 할지 시험해 보실래요? 내가 보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후회보다 묘한 짜릿함이 더 크게 몰려왔다. 잠시 정적, 그리고 그의 답장이 도착했다. 시험이라. 재밌네요. 경고합니다. 제 사전에 대충은 없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졌다. 진지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은 너무 매혹적으로 들렸다. 마치 평범한 대화 속에 감춰진 선언 같았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장난스러운 톤으로 답장을 적었다. 그럼 대충 안 하고 직접 확인해보면 어때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다.
이건 더 이상 애매한 농담이 아니었다. 노골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거랑 다름없었다. 몇 초 후 화면에 읽음 표시가 떴다. 그리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내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묘하게 압도적이었다. 직접이라 말로만 말씀하시니 확인할 길이 없는데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곧장 다시 쳤다. 전말로만 하는 타입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봐요. 근데 어디서 만날지는 그쪽이 정해요.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단순한 채팅창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서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응답했다.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쪽이 지금처럼 장난스럽게 계속 웃을 수 있어야 해요. 아무 긴장도 없이. 나는 피식 웃었다. 오히려 그의 여유가 나를 더 끌어당겼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대신 나도 조건 하나 있어요. 들어보죠. 오늘 밤 나 심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한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다. 대신 내 가슴은 점점 더 두근거렸다. 화면을 꺼버릴까 하다가도 곧 울릴 알림음을 기다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동이 울렸다. 걱정 마세요. 심심할 틈도 없게 해줄게요. 오늘 저녁에 봐요. 그럼.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심심해서 시작한 대화가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만났다. 번화가 한복판, 은은한 조명이 깔린 작은 선술집에서였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짧은 전율이 내 몸을 타고 흘렀다.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남자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셔츠 소매를 2번 접어 올린 그의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압도하는 여유가 있었다. 그는 잔을 채우며 말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쁘네요. 흔한 멘트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듯 담담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소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저도 놀랐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괜찮을 줄은 몰랐거든요. 딱 하고 잔이 부딪혔다. 투명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자 벌써부터 속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눈으로 돌아오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소주 빨리 취하죠. 내가 일부러 머리를 쓸어 올리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제 못하면 어쩌려고요? 그가 잔을 단숨에 털어넣고 낮게 웃었다. 이미 자제 중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버틸 것 같네요.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다.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천천히 잔을 다시 채우며 맞받아쳤다. 그럼 굳이 오래 버틸 필요 없잖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잔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스치며 내 손등 가까이 다가왔다.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내 피부가 긴장으로 떨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도발하듯 물었다. 혹시 이런 자리 자주 가져요? 랜덤 채팅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내 귓가에 박히자 순간적으로 몸 안이 뜨겁게 쏟아올랐다. 그의 말은 전형적인 수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심이 섞여 있었고 그래서 더 매혹적이었다. 나는 웃으며 잔을 또 비웠다. 목이 따끔거렸지만 기분 좋은 화끈거림이 온몸으로 퍼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렇게 한 잔, 2잔 계속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둘 다 취기가 올라오고 나서야 술집을 나왔다. 술집을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스쳐갔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불길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 닿자 그 짧은 스침만으로도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반응했다. 우리 둘은 말없이 자연스럽게 호텔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고 걷는 내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호텔 앞에 섰을 때 마지막으로 잠깐의 망설임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가 곁에 가까이 붙어 낮게 속삭였다. 지금 집에 가시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호텔 안으로 들어섰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안의 망설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취기가 올라온 얼굴로 이미 서로를 벗겨내듯 눈빛으로 탐닉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오늘 밤 대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호텔 방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 공기가 확 바뀌었다. 바깥의 소음은 사라지고 방 안에는 우리 둘의 거친 호흡만이 가득했다.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 손목을 잡아 벽으로 이끌더니 숨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꽂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사람들처럼 거칠게 입술을 부딪혔다. 부드럽게 탐색하는 키스가 아니라
서로를 집어삼키는 키스였다. 그의 이가 내 입술을 스치고 혀가 깊게 파고드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다리의 힘은 풀리고 밑은 젖어들기 시작했다. 입술 주위는 침으로 범벅이 되어가고 내 몸은 점점 더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가 한 손으로 내 허리를 움켜쥐자 몸이 본능적으로 휘어졌다. 숨이 막히도록 이어진 키스 사이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그가 더 거칠게 반응했다. 셔츠 단추가 마구 풀리며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확실하게 내 몸을 훑어내렸고 그 속도감이 오히려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속옷 위로 그의 손이 닿자 피부가 전류처럼 떨렸다. 내가 숨을 고르며 신음을 내자 그는 눈빛을 불태우며 속삭였다. 오늘 밤 자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나를 벽에 더 강하게 밀착시켰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다 오싹했지만 동시에 그 차가움이 온몸에 퍼진 뜨거움을 더 선명하게 했다. 그의 손이 허리와 허벅지를 스치자 다리가 저절로 풀려 그에게 몸을 맡기게 되었다. 결국 그는 내 몸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침대 위로 던지듯 눕혔다.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탄성이 터졌지만 곧바로 그의 몸이 덮쳐와 숨소리조차 잦아들 틈이 없었다. 침대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와 우리의 호흡이 한데 뒤섞였다. 그의 입술은 목선을 따라 거칠게 내려갔다. 차갑게 식은 소주 향이 아직 내 입 안에 남아있었지만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모든 걸 덮어버렸다. 어깨, 쇄골, 가슴 위로 이어지는 입맞춤에 온몸이 휘청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칼을 움켜쥐며 더 깊게 파무지게 만들었다. 옷가지가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다. 방 한쪽에 흩어진 자잘한 소리들이 흡사 전리품처럼 남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눈빛, 손길, 입술 하나하나가 서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반응하고 있었다. 집요하게 나의 성감대를 공략해갔고 나의 예민한 부위를 자꾸 건드렸다. 행여나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까 싶어 억지로 신음을 참아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꽉 담은 입술 사이로는 자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부드러운 듯하면서도 격렬한 손길은 내 몸을 어루만졌고 극도로 예민해진 내 밑은 이미 침대로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격렬할 줄은 몰랐어요. 그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밤은 끝까지 갈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술기운, 욕망,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게 끌리는 나 자신까지. 방 안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 속에서 나는 조금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옷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손길이 남아있던 마지막 천조각마저 무자비하게 벗겨내자 방안 공기와 피부가 맞닿으며 전신이 오싹 떨렸다. 나도 지지 않겠다는 듯 그의 상의를 움켜쥐고 뜯어내듯 벗겨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날리는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채 정면으로 부딪혔다. 나는 그의 손을 가져가 이미 축축해진 곳을 만지게 했고 그는 부드럽게 만지며 내 민감한 곳을 자극했다. 나도 모르게 강한 신음이 튀어나오고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다 조심스레 손가락이 들어오는 걸 느꼈고 나는 신음을 참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토해냈다. 그렇게 넣고 빼고를 반복하다 보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은 풀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니 나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졌다. 나의 손은 자연스레 그의 밑으로 가져갔고 이미 단단해진 곳을 부드럽게 감싸고 어루만지며 입으로 탐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 그에게 애원했다. 이제 넣어주세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너무 황홀했다. 작은 신음이 터질 때마다 그는 더 강하게, 더 깊게 나를 탐했다. 그의 몸은 뜨겁고 단단했고 그 열기가 그대로 내게 덮쳐왔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지만 곧 그 답답함마저 쾌락으로 바뀌어 몸이 더 깊이 그를 원하게 만들었다. 내 손이 그의 등을 핥히자 그는 오히려 더 거칠게 밀어붙였다. 마치 서로의 몸을 파괴하듯 우리는 숨이 막히도록 격렬하게 얽혔다. 미치겠어. 그의 거친 속삭임이 귀 옆에서 울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웃듯 대답했다. 더 거칠게 해주세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의 몸은 한순간에 하나로 합쳐졌다. 처음 닿는 충격에 내 입술에서 날카로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고통 섞인 감각조차 곧 짙은 쾌락으로 바뀌어 나는 허리를 휘감으며 그를 더 깊이 받아들였다. 움직임은 거칠고 빠르고 강렬했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며 우리를 집어삼켰다. 침대가 흔들리고 시트가 구겨지며 바닥으로 쓸려 내려갔다. 내 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가 한번 밀어붙일 때마다 신음은 울부짖음처럼 터져 나왔다. 으악!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매달리며 온몸으로 반응했다.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본능만이 남았다. 서로의 몸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그 뜨거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제어할 수 없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나 역시 터져나오는 절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두 몸이 격렬하게 부딪힐수록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뜨거움은 결국 폭발처럼 터져나왔다. 우리는 동시에 마치 약속한 듯 깊은 절정에 도달했다. 전신이 떨리고 시야가 아득해졌다. 방 안은 우리의 신음과 거친 호흡으로만 가득 찼다. 모든 게 멈춘 듯한 그 순간 나는 온몸으로 느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모든 게 끝난 순간 방 안은 갑작스레 적막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신음을 삼키며 무너져 내리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땀 냄새와 소주향, 그리고 묘하게 낯선 채취가 뒤엉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트는 흠뻑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뒤엉킨 옷가지들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다.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섞인 감정은 단순한 쾌락의 자녀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옆에 누워 있었다. 한쪽 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괜 채 나를 내려다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집어삼킬 듯 뜨겁던 눈빛이 지금은 묘하게 차갑고도 여유로웠다. 그 시선은 내가 알던 애정이나 욕망과는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 같았다.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묻자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내 머리칼을 스치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이유 모를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시선을 피하며 몸을 옆으로 돌렸다. 체온이 가까이 닿아 있음에도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켰다. 욕실 쪽으로 걸어가며 가볍게 웃었다. 금방 씻고 나올게요. 욕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나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에 스스로도 놀랐다. 단지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상일까? 알 수 없었다. 한참 뒤 물소리가 멎고 문이 열렸다. 그는 이미 옷을 다시 다 입은 상태였다. 머리칼에 맺힌 물방울만이 그가 막 샤워를 끝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먼저 가볼게요. 짧고 건조한 한마디, 그리고 의미심장하면서도 차가운 미소. 나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방 안에 남겨졌다. 혼자가 된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버텼다. 아직도 그의 채취가 진하게 스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듯한 불안만 짓눌러 왔다. 나도 뒤늦게 부랴부랴 옷을 챙기고 취기가 올라온 채로 집으로 향했다. 내 머릿속은 전날 밤의 잔해로 뒤엉켜 있었다. 술에 취해 무너져 있던 기억과 그와 뒤섞인 열기와 혼란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듯했다. 마치 한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정신없고 멍해진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다. 물 한 잔이 간절해 냉장고 앞에 서자 거실 TV가 켜져 있는 걸 눈치챘다. 분명 전날 내가 켜둔 기억은 없었다. 리모컨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흘려듣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건조하고 차분했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내 귀를 날카롭게 찌르는 한 문장이 들려왔다. 랜덤 채팅을 통해 여성을 유인해 연쇄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오늘 새벽 검거됐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나는 그조차 느낄 수 없었다. 눈길이 본능적으로 TV 화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기에는 경찰 차량에 실려 끌려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다. 익숙한 미소. 차가운 조명 아래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번지던 그 표정. 헉. 내 입술이 떨리며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뱉었다. 어젯밤 내 옆에 누워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내 귀에 속삭이며 잔을 기울이던 목소리, 내 몸을 탐하던 손길이 스치듯 떠올랐다. 뉴스는 이어졌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다수로 확인되었으며 추가 피해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내 휴대전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혹시 내 정보도 이미 그의 손에 들어간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어젯밤 또 다른 피해자로 기록될 뻔했던 건 아닐까?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숨조차 가빠져 제대로 들이쉴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가운 바닥에 손바닥을 짚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혼이 빠진 상태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봤다. 새로운 알림 하나.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창이 떴다. 어제 즐거웠어요.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발신자는 번호가 없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